오늘은 약간 철학적 이야기가 나올 텐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밝히고 이러한 사용 방식을 직접 전달하려다 보니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신화, 세피로트, 종교의 역사적 배경, 헤겔과 니체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배경까지 순수히 내용만 다룬 설명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구극과 신극까지 모두 아우르는 설명 영상을 만들 텐데 그때는 배경 지식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대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내용이 다소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손그림으로 대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헤겔부터 시작할까요? 미리 말씀드리는 점은 결코 헤겔은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반게리온 작품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본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헤겔의 형 이상학, 헤겔의 변증법, 즉 태제, 안티테제, 진태제가 이 작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더 깊은 걸 알아봐야겠죠. 헤겔이 변증법을 강조한 이유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의 일치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식, 즉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달을 볼까요? 밤하늘에 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을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달의 모양은 정확한 달의 모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제한적인 가시광선만 볼 수 있고 그마저도 빛이 반사되지 않는 부분은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달의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프로그램된 체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정확한 색깔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인식은 사물의 본질, 즉 물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헤겔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로 의식은 발전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절대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없는 영역까지 모두 이해하여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는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겔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우리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나의 정신, 즉 주관인식에 따라서 사물이 변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갓 태어난 시점에는 부모를 보고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 밖에 있는 부모라는 객관 대상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성장하면서 활동 범위와 영역이 넓어지면서 부모의 관심이 잔소리와 간섭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는 부모를 다르게 평가하는 순간이 옵니다. 간섭의 안에 있는 숨겨진 사랑을 이해하는 자녀는 부모의 간섭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기준이자 보호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간섭의 방식이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고 심지어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투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걸쳐 부모와 다양한 일을 겪고서 마침내 부모를 완전히 이해한 자녀의 마지막 결론은 내 부모는 나를 사랑했고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에 도달합니다. 정말 자녀의 인식에 따라 자녀 몸 밖의 객관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헤겔이 주장한 나의 주관 인식에 따라 객관 대상이 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활동의 주 무대로 여기는 곳은 바로 머릿속입니다.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생명의 나무가 된 초호기가 거대 레이의 이마에 난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 들어갑니다.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 인공적으로 릴리스를 부활하기 위해 에바 이미지너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릴리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신지와 겐도는 이 속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겐도와 유이가 희생하여 세상을 재창조하는 데에도 릴리스의 머리가 소재로 쓰입니다. 안노 히데아키는 헤겔의 정반 합을 끌어다 쓰면서 정신의 인식이 세계에 현상된다는 극단적인 관념론적 태도까지 가져다 쓰고 있었습니다. 안노 히데아키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작품의 캐릭터는 모두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절대지를 완성하여 초월적 존재가 되는 일이야말로 이들을 낳은 창조자의 행복이자 기쁨이겠죠. 그래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는 각 캐릭터의 각자의 인식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각자가 보다 성숙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성숙했다고 해서 절대지에 도달한 정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마다 도달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과정을 밟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코 드라마가 반복되는 이유이자 이 작품에서 퇴장하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런 뼈대를 가지고 다시 정주행하시면 수많은 캐릭터가 어떤 경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며 탈락하는 자도 있고 성공하는 자도 있으며 결국 모든 인간이 초월적 존재를 이루는 일종의 문학작품 흉내를 낸 안노 히데아키의 사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니체까지 이야기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노 히데아키는 사상을 집약한 작품을 만들었다. 혹은 안노 히데아키는 오마주라는 이름을 빙자한 표절에 가까운 구성과 독창성이 없는 현란한 작품을 만들었을 뿐이다. 왜 제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